지난주 금요일 많은 분들을 깜놀하게 하는 이름 석자 있죠. 이선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마약 투약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뭘로 바뀌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투약 의혹이 투약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좀 더 짙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선균 씨가 내사를 받는 내사자 신분이었었거든요. 내사를 받는 단계에선 이선균 씨가 소환 조사도 받지 않는 겁니다. 네. 경찰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입건이나 소환될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점심때쯤에 지금 입건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허. 입건이 됐다는 것은 이선균 씨가 더 이상 내사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허. 지금 마약 투약에 대해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내사는 뭐고 피의자는 뭐고 소환은 뭐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입건해서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범죄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 사람이 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냥 참고인 수준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 피의자로서 어떤 범죄 행위 자체에 연루가 돼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경찰로서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의심되는 범죄 행각에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혐의점을 특정을 해야지 정식 수사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피내사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약 투약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입건이 돼서 수사가 개시된다는 것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받는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사건 번호도 나오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단서를 지금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마약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어떤 마약인지 얘기들이 좀 공식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복수의 마약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한 종류의 마약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유흥업소와 이 주거지 등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여러 차례 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같이 혼자 마약을 했다고 해도 지금 놀랄 노자인데 그 마약을 함께한 지금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장소는 아직 특정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마약을 같이 한 대상자들도 지금 물망에 지금 계속 수사선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박성배 변호사님. 마약류 사건은 그 수사의 특성상 최초에는 투약 혐의자들이 일부에 그치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약 혐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제공자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혐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름이 나온 정도만으로는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자들은 같이 투약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자 등의 진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선균 씨와 대화한 내역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 내역 중에도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했거나 같이 투약을 했음을 추정할 만한 대화 내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내사 단계를 넘어서서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즉 소환 통보를 한 이후부터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 시기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일단 보세요. 대마초는 했다는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관련해서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선균 씨가 어떻게 그런 마약에 빠져들게 된 거, 마약에 처음 접하게 된 게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온 이선균 씨의 모습은 물론 화면이나 스크린에서 모습이지만 이미지지만 반듯한 배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마약을 접하게 됐을까? 마약에 손을 댔을까? 굉장히 지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잘 짚어주신 것이요. 왜 이렇게 접하게 됐느냐는 결국에는 공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됐는지를 밝혀내는 부분이고 네. 마약은 단순 투약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책을 잡아서 이 공급 부분을 뿌리 뽑아야지 근절이 될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것이 이 투약자를 잡아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타고 올라가서 공급책을 검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천경찰청에서 인천항을 통해서 마약이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걸 쫓다가 보니까 이 마약이 강남의 유흥업소로 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야, 네. 그리고 그 유흥업소 종업원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심받는 종업원과 이성균 씨가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고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성균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난 주말에 의심받는 유흥업소 종업원 중에 한 명은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래요? 한 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황인데 이 둘 중에 한 명과 이성균 씨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 한 10여 차례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들이 다 같이 했는지 아니면 별개로 했는지는 아직까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이 종업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제목 좀 놔둬보세요. 자, 보세요. 시청자분 보세요. 유흥업소 종업원과 이선균 씨가 올해 10차례 넘는 정도 통화했다는 지금 정황은 포착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전화 통화 내역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허조 변호사님, 아니 통화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통화했다고 다 마약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뭔가 더 구체적으로 정황은 없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통화가 물론 모두 다 뭐 마약을 구한다거나 같이 하자거나 이런 내용이까지는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성균 씨의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일단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심받는 마약 이 투약자들 또는 공급책들 관련 인물로부터 이성균 씨가 공갈 협박을 당해서 지금 거액을 갈취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도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늘 경찰 얘기에 따르면 10여 차례 통화한 여성 종업원이 이성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성균 씨 법률 대리인은 지금 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협박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자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갈취당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특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보도드릴 때는 박성배 변호사님 공갈과 협박을 받아서 실제로 거액을 건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협박을 했던 사람이 구속됐다는 건 어떤 연관성, 이 마약과 연결 고리를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거액의 돈과 마약을 실제 했는 투했는지 여부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협박을 감행한 사람이 실제로 구속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일단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이 구속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성균 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시기가 지난주이고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합니다. 공갈 사건도 마약 사건과 동시에 수사를 하여야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공갈을 감행한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는 다소 빠듯합니다. 실제로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이 공갈을 감행한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사 단계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이 구속되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공동으로 투약한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투약한 사람들 그 처분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마약은 투약, 단순 소지 외에도 매매, 알선, 대량범 등 그 중대성이 날로 늘어나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마 구속된 이 여성은 제공자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리 또는 총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드러난 정황으로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먼저 구속한 상황에서 이 여성으로부터 각종 마약 투약자 등 정보를 얻어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성균 씨가 고소한 사건의 실체 관계는 아마 시간이 더 흘러야 온전히 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물론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해서
마약을 했다고 지금 상태에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일단 상황은 이선균 씨에게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 내사 단계에 있다고 할 때 그 내사 선상에 있는 인물이 또 여럿 있었잖아요. 누구누구였죠? 총 8명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내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8명인데 지금 이 3명의 이선균 씨를 포함해서 구속이나 입건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명 중에 이 중에 좀 관심 가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 가운데 재벌가 3세니 뭐 가수 지망생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더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예요. 오.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 허허. 그리고 또 가수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 하하.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황하나 씨의 경우에는 배우 겸 가수인 박유천 씨와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서희 씨의 경우에도 이미 마약 혐의로 3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하, 참 답답하고 진짜 딱합니다. 물론 이번 사안, 과거 마약 투약 혐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은 아직은 두 사람 내사 단계로. 근데 황하나라는 사람 예전에 마약 혐의로 형을 이미 살고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국지도 직원분들 그 실형은 피하셨는데 재판 결과돼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항소는 안 죄송합니다.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물론 최재명 교수님, 네. 사람이 결과론 갖고 다 이야기할 수는 이 세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물론 내사 단계니까 이것도 이번 마약 투약 혐의 뭐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쳐도 지금 내사 선상에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는 저 황하나라는 사람 보면서 저 구치소 앞에 나올 때 엄청 반성하는 구치소 직원까지 살뜰이지. 아이고 돌아서 아이고 구치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반성이 아니죠. 사실은 순간의 어떤 그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봐요. 엄청 뭐 사람 챙기는 거 뭐 다 보이고 그랬었죠. 참말로. 그렇게 보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반성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황하나 씨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직은 확인된 게 없지만 내사 단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생활에 마약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술술 나와 내사 단계라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된 게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만약 이번에도 또 연관돼 있다면 정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균 씨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황하나 씨나 또는 뭐 그 연예인 지망생 있지 않습니까? 한서희 씨 네. 두 사람과 이선균 씨와는 연관이 없대요. 물론 이 두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내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이성균 씨와 함께 뭐 마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 말로는 지금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이성균 씨와는 전혀 관계없고 각각 뭐 다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만약 연관이 있다고 하면 문제도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벌에 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 징역형은 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씨 측 소속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하겠지만요. 하재근 평론가 지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지금 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선균 씨 핸드폰 연락처에 황하나 한서희가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친하냐 안 친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같은 장소에서 마약을 했거나 뭐 마약으로 얽힌 사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건데 어쨌든 이제 모른다고 한 것은 이제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함께 만나서 뭔가 어떤 행동이든 하지 않았다라고 뭐 그러한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일단 마약 혐의는 마약 혐의고 그거는 그것대로 굉장히 중대한 혐의인데 네. 그것과 별개로 한서희 씨라든가 황하나 씨가 유명하거든요. 네. 마약 혐의로 이전에 유죄 처벌도 받았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렸다고 하면 그러한 생활 형태에 대해서 또다시 그것도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과 별개로 그러한 생활 형태에 대한 비난은 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건 해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이선규 씨가 그걸 해명할 때가 아니라 물론 이 해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황하나 씨 아느냐 모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선규 씨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선규 씨 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선규 씨가 이러한 의혹이 터졌을 때 이걸 방치하면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도 본인이거든요. 네. 만약에 억울하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빨리 좀 잦아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선규 씨 측에서 처음에 입장문을 내놨을 때도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네. 또 오늘 이선규 씨 변호인이 연합뉴스 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기자가 마약 투약을 의혹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선균 씨 후폭풍은요. 당장 뭐 영화 광고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크지만요. 당장 자기 가정, 지금 아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에요, 지금. 이성균 씨 아내 전혜진 씨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죠. 당장 그 후폭풍이 가족에게까지 미칠 영향세인데 저분이잖아요, 지금 저분. 그렇습니다. 전혜진 씨가 지난해 3월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140억 원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150억 원의 이 건물을 매도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시세 차익 10억 원을 거둔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법인세가 소요되고 대출, 이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건물 투자 가치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지난 6월 전해지자 왜 굳이 이 빌딩을 매각했을까? 임대 수익이 없나 보다, 개인 사정으로 매각했나 보다라는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고 공갈 피해 고소를 감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과 빌딩 매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혜진 씨가 이선균 씨 사건 관련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빌딩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선균 씨 측은 이 건물 매각 이번 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 일단은 여러 가지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하재근 평론가 말씀처럼 본인이 구체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장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쪽은 이선균 씨와 연관을 맺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나 연예계나 영화나 드라마 쪽 이쪽에 계신 관계자들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의혹을 받았잖아요. 네. 의혹이 오늘부로 이제 혐의로 또 바뀌기까지 했는데 이선균 씨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이상 대중은 계속해서 의혹이나 혐의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연예인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선균 씨가 출연한 영화, 드라마, 광고 이 관계자들은 굉장한 또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선균 씨가 지금 촬영을 끝마친 영화가 2편이나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올 겨울에 개봉 예정이었었는데 200억 대작인데 지금 개봉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네요.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다른 영화 한 편도 그렇고
또 드라마도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이성균 씨가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하. 또 촬영 못했고 다른 배우들도 연쇄적으로 지금 촬영을 못하고 모르겠네요. 있고 이성균 씨가 지금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 네. 또 이성균 씨가 나온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성균 씨 이름이 삭제된 광고도 있고 이성균 씨랑 전혜진 씨 부인이 함께 나온 광고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 광고도 내렸고 아하.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성균 씨 그 수사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점점 피해가 커지면서 이성균 씨가 뭐 위약금이라든가 피해 보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선균 씨를 아끼는 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닐 거야,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거예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도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으니 차분하게 경찰 수사를 끝까지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